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나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개똥을 넣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보통 봄이면 나무를 많이 심으십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무를 심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뭔가 새로운 나무를 매년 심으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나무를 심어 놓고 죽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왜 죽었을까? 이런 의문점. 우선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나무가 죽었다고 나무에 대해서 잘못을 이제 따지신 분이 있고, 둘째는 뭐 죽었나 보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보통적으로 조경을 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왜 죽었는지의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사실 정원을 가꾸면서도 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왜 죽었을까? 사실 초보자들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무조건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분명히 작년에 심을 때는 괜찮았는데 올해 심었을 땐 죽었어. 그럼 나무 잘못이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똑같은 조건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작년 봄에는 봄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건조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온화한 날씨로 너무 좋은 봄이었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제가 여지껏 작년 봄 같은 그런 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건조한 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우선 초보자들은 물의 양을 많이 주셨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양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99%는 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그 틈새가 생기고 수분 증발로 말라서 나무가 죽기도 하기 때문에 바람 그리고 수분, 그런데 수분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심으시고 물을 흠뻑 주셨다고 하지만 그 흠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조그만 묘목이라면 최소한 한 바가지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 한 바가지 이상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스며들게끔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수분이 날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적으로 이제 비가 왔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소나기처럼 잠깐 내리는 비는 땅 속으로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봄바람에 의해서 땅이 마르는 거는 굉장히 메마르게 돼 있어요. 보통적으로 나무를 옮겨 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흠뻑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큰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뿌리는 작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씨뿌리까지 넓게 가 있는 나무를 다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뿌리가 잘라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상부도 잘라서 키워야 되는데 욕심인 거죠. 싼 거를 관리를 비싼 거만큼 대충 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싼 거는, 나무가 저렴한 거는 그만큼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지만 고급스럽게 이쁘게 그리고 뿌리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싼 것만 원하시다 보니까 이 나무들은 전문가들도 죽입니다. 전문가들도 100% 살리질 못해요. 조경업자가 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심어서 다 살릴 수 있다면 아무나 조경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나무를 식재해야지만 나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나무가 있고 어려운 나무가 있어요. 난이도가 다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다 다른 수종들 중에 난이도가 어려운 나무들은 더 많이 죽었죠. 왜냐면 조건 자체가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있는 나무도 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가지를 잘라주기도 해요. 이 자리에 있는 가지가 없어야지만 다시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통 하시지 않는 거죠. 멀쩡하게 있는 나무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일찍 싹이 올라오는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일찍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풍성했거든요. 풍성했지만 식물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면서 버티지 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심겠죠. 모든 식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 이 자연 환경에서 버텨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맞춰졌을 때 살아남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식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겁을 많이 낼 때도 있어요. 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식물들은 전문가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구매하시고 서서히 죽어가면 나무가 죽었다, 나무가 죽은 걸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턱대고 식물을 구입하시기 전에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이라는 건요, 공중 습도가 받쳐주고 바람이 막아주고 수분이 일정하고 햇빛량이 일반적으로 강한 햇빛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환경이 돼준다면 다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위적인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 환경에서는 모든 식물들이 그런 바람과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갑자기 따뜻해졌다 갑자기 추워지면서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뿌리가 잘린 묘목들이 심겨졌을 때 이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무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관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나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물올림이 늦습니다. 지금 배롱나무가 지금 저희가 이제 심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뿌리에 흙이 없는 배롱나무들 아니면 분을 떠서 옮긴 나무들은 이렇게 심겨진 나무보다 더 늦게 싹이 나옵니다. 우선 물올림을 해야 되는데 그 물올림이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물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활착이 됐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물을 갖고 올 수 있지만 뿌리가 잘린 나무들은 많은 양을 공급해줘서 그 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해줬을 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껍질이 얇을수록 잘 마릅니다. 그래서 배롱나무가 너무 일찍 심어지면 오히려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무를 잘라서 짧게 만들어서 키우신다면 오히려 물올림이 좋아서 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뿌리가 활착을 해서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람이 계속 분다면 계속 말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잘 단단하게 밟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무 심을 때 뭐 물을 한 방울도 안 주고 심기도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물올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나무가 물올림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심게 되면 물을 올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무를 심고 열흘밖에 안 되는데 언제 싹 나냐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식물은 조건에 따라 모든 게 다 다르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마다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봄에 뭐 잘 살리기 위해서 너무 습이 많은 곳에 심었다면 또 습이 약한 나무는 여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심어서 키우시는 그런 나무들은 물을 더 자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목단이나 작약은 물을 주면 줄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목단이나 작약은 최대한 물을 안 주시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은 식물마다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경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키워보면서 식물과 교감을 했을 때, 식물을 알아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보통 분들이 많이 죽이는 이유는 첫째, 물을 안 줘서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을 안 줘서 그러는데, 올 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변덕이 심했어요. 때로는 나무가 물을 올렸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근데 보통 짧을수록 좀 더 대처가 쉬워집니다. 바람에 의한 영향이 적어지고요. 이런 환경적인 물올림도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게 하신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람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 같아요. 식물이 정말 강인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사실 수국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도 살아남아요. 하지만 봄에 너무 일찍 싹이 나왔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의 이런 기후는 식물들한테 굉장히 좀 무서운 기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째, 물. 둘째, 절대로 좀 개똥 좀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심기 전에 개똥을 넣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름을 넣으셔가지고. 발효가 안 된 그런 거름들은 오히려 식물이 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퇴비를 넣었을 때는 식물들이 오히려 잘 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땅이 호흡을 못하면 나무들이 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많이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물입니다. 물. 식물이 죽는 이유는 어떤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요인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